안녕하세요. 아, 지방직 9급 국어시험 해설하겠습니다. 먼저 시험 보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지난 난도를 따지면 지난 국가직 시험보다는 어려웠습니다. 자, 이걸로 봤을 때 올해 2025년이 출제규조 전환돼서 첫 원년이에요. 그래서 지난 4월달에 국가직 시험을 봤는데 너무 평이했습니다. 그래서 변별력이 떨어졌다는 우려를 많이 들어서 그런지 이번 지방직 시험은 국가직에 비해서 꽤나 좀 어려웠습니다. 어려웠던 이유는 신유형다운 문제가 대폭 늘었어요. 논리 추론 그런 거 늘었고, 그 다음에 비판 능력을 평가하는 강화 약화 파트도 좀 문제가 좀 늘었고, 난이도는 좀 어려워졌고요. 그 문법 지식도 알아야 되지만 한자 어휘까지 알아야 풀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다 보면 딱딱 떨어지는 답도 있지만 한 네 문제 정도는 둘 중에 하나 애매한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직 시험보다는 상당히 좀 어려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제가 가르치는 입장, 강사 입장에서 보자면 이 지방직 시험이야말로 굉장히 잘 낸 문제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변별력을 갖췄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공부 조금만 했더라도 누구나 과락은 넘을 수 있게끔, 그리고 대충 공부에서는 만점 나오지 않게끔 이렇게 냈습니다. 굉장히 잘 낸 시험이고요. 공부한 횟수, 능력, 공부한 그 학습량에 따라서 그 점수가 많이 바뀔 수 있도록 변별력을 참 잘 갖춘 시험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평은 나눠준 시험지를 보시고요. 바로 문제 출제형 한번 봐볼까요? 독해 문제는 13문제, 논리 3문제, 문법 2문제, 어휘 2문제, 이렇게 총 20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페이지는 5페이지가 출제가 됐습니다. 이 페이지도 왜 중요하냐? 2024년까지는 공무원 9급 국어 시험 문제가 4페이지를 넘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출제 기조가 전환되고 5분을 더 줬잖아요. 국어 5분, 영어 5분 해서 10분을 더 줬죠. 근데 그게 페이지가 4페이지에서 5페이지로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결론이 나온 거예요. 앞으로도 5페이지로 늘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알겠죠? 결국 시간 단축과의 싸움일 수 있다. 가령 여기 있는 문법 문제가 문법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이 독해 지문을 다 읽고 풀면 25분 안에 이 수학 문제를 다 못 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독해 지문이 너무 많기 때문에 논리 문제에서, 문법 문제에서, 어휘 문제에서 빨리빨리 풀어가지고 25분 안에 풀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돼요? 그러면 논리를 빨리빨리 푸는 능력을 키워야 되고, 문법 배경 지식이 상당히 있어야 되며, 평소 어휘에 대한 지식도 좀 있어야 된다. 알겠죠? 그래서 논리하고 문법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제 시간에 못 푼다, 시간이 촉박했을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026년 이후에 국사 과목이 폐지가 되죠. 그죠? 그러면 지금까지는 시간이 25분 걸려야 되는데 28분, 30분이 걸렸다 손 치더라도 국사에서 빨리 풀기 때문에 시간을 가져올 수가 있었어요. 근데 국사 과목이 폐지되면 가져올 과목이 없죠, 시간을. 그러면 시간과의 싸움이 더 문제가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지방직 시험 난도보다 더 어려워지면 어려워지지 쉬워지지 않을 확률이 없습니다. 왜? 5과목에서 4과목으로 줄어들면 변별력이 더 갖춰야 되지 않겠죠. 그래서 문제가 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 유형은 국가직과 거의 흡사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출제 비율은 이 정도를 벗어나지 않을 거다. 여기서 한두 문제 차이는 있을지언정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국가직도 이 정도, 지방직도 이 정도 문제였기 때문에 앞으로 출제 유형은 이럴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한번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공공언어 바로쓰기인데요. 문제풀이를 통해서 많이 공공언어 바로쓰기를 해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문제가 어려웠던 것은 뭐냐면 문법적인 배경지식을 알고 있어야 돼요. 이해된가요? 문법적인 배경지식을 알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어려웠던 것은 뭐냐면 1번을 볼까요?
환급할 예정이다를 환수할 예정이다로 바꾼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환급과 환수의 단어 뜻을 모르면 풀 수가 없었습니다. 알겠죠? 환급과 환급하다, 환수하다 차이입니다. 그렇죠? 환급, 환수 얘는 뭘까요? 이건 환은 돌아온다, 돈다 뜻입니다. 돌리다, 돈다. 이 급은 주다 뜻이에요. 줄 급자입니다. 기부, 준다고. 이 숫자는 거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환은 돌다, 되돌린다 그 말인데, 되돌려서 다시 준다 뜻이고 환수는 다시 거두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급과 환수는 정반대 말이죠. 그러니까 반대 말인지는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환급을 환수로 바꾼다고 했잖아. 결국 여기서는 환급하다고 환수하다 뜻을 몰랐다면 좀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원래는 일반 사람 중에서는 환급하다, 환수하다 너무나 많이 쓰는 말이거든요. 근데 하도 갈수록 수험생의 어휘 수준이 낮아지기 때문에 환급하다, 환수하다 몰랐으면 다른 선지를 읽고 풀어야 돼요. 그러면 다른 선지에서 문법 지식이 다 있었다면, 문법 지식이 있었다면 아, 세 개가 다 맞는 거네. 그럼 1번 틀렸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세 개 중에 하나만 어려웠다 그러면 역시 못 푸는 겁니다. 무슨 말 알겠죠? 이게 환급은 다시 되돌려 주는 거고 환수는 뭐야? 다시 거두어 드리는 거죠. 알겠죠?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1번 봐봐. 납세자의 결정 세액이 기납부는 뭐야? 이임이 납부. 이임이 납부한 세액보다 적을 때 그 차이만큼 납세자에게 환급하다를 환사다. 기납부 세액이 더 많죠. 그러면 돌려줘야죠. 거두어 드린 게 아니고. 그러니까 환급하다가 맞는 거지 환수하면 안 되죠. 이미 더 받았으니까요. 되돌려줘야 되잖아. 그래서 고친 표현이 틀렸고 안 고치는 게 맞습니다. 2번은 배제시켜야 한다를 배제한다로 바꿨잖아. 예? 그러면 시키다고 하다 차이죠. 시키다도 맞고 하다도 맞을 경우 뭐가 맞다겠죠? 하다가 맞고 시키다 틀다겠죠. 배운 적 있다 없다? 있잖아. 그래서 2번은 시키다를 하다로 고친 게 맞지. 그러니까 올바로 고쳤습니다. 3번은 시의회는 관련 단체와 시민단체는 시의회는 관련 단체와 A와 시민들을 추천할 때 B를 자, 이게 A와 B를 초청을 했다. 이 말은 A도 초청하고 B도 초청했다라는 뜻도 되고 관련 단체와 함께 이 사람들과 함께 요거를 초청한다. B만 초청한 뜻도 돼요. 그래서 중의적이었잖아. 그래서 중의지지 않게 고친 표현 맞습니다. 그 다음 4번 사업 전체 목표 수립과 과를 동그라미 치면 대등하게 이어지라겠어. 그러면 명사로 끝났죠. 그러면 저 뒤에 사업별 세부 사업별 추진 전략까지 끝내야죠. 가로 닫으면 전략을 제시한다는 되지만 수립을 제시한다 돼야 안 돼? 안 되잖아. 그게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수립하고 이렇게 해야 맞죠. 그래야 공공언어 바로쓰기 원칙 리을에 해당하니까요. 답은 1번이었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가 어려웠던 것은 2, 3, 4번은 배경지식, 문법에 대한 배경지식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죠? 1번에 환수하다, 환급하다라는 단어 뜻 차이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대부분 환급하다를 환수하다로 바꿨다라고 한다면 A를 B라는 단어로 바꿨다 그 말은 두 단어가 같다는 거야. 지금 반대말이라는 거야. 반대말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 단어만 알더라도 풀 수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걸 여러분들이 세금 소득세를 내봤으면 12월이나 5월 달에 환급을 하는 것이 네? 네. 돈을 환급받기도 해야 하네.
그 용어를 알았으면 풀 수 있었고, 되겠죠? 그렇게 볼 수 있네요. 2번은 내용일치입니다. 요거는 좀 쉬웠습니다. 내용일치 한번 봐볼까요? 한번 읽어볼게요. 짧으니까. 김삿갓으로 알려진 김병인 집안은 그의 할아버지인 김익순이 지혜를 짓고 사용되기 전까지 괜찮은 편이었대. 김병인은 5대조 할아버지 김식태가 봐봐, 경종 초에 신임 사화에 연루되었지만 영조가 즉위한 뒤 그 조작된 것이 밝혀지고 명예가 회복되었다. 그러면 신임 사화 연루가 어디 나와 있죠? 3번이지. 연루되어 세상을 떠들게 됐다? 아니죠. 명예는 회복됐지. 그러니까 3번은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김익수는 김식태 후광을 입어서 여러 관직에 나아갔어. 김익수는 김식태 할아버지의 후광을 입어가지고 관직에 나아갔지. 그럼 1번 김식태 후손은 아무도 관직에 나가지 못했다는 틀린 말이죠. 이런 식으로 일일이 찾으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읽어볼까요? 1811년 그가 선천부사로 재직 중일 때 홍경내란이 일어났다. 이때 그는 반란군에게 항복이 있을 뿐만 아니라 반란이 수될 무렵에는 반란군 장수의 목을 베어왔다는 거짓 보고까지 했대. 김익순의 이러한 행적이 드러나서 결국 그는, 김익순은 그 말이죠, 모든 자산이 몰수되고 사용당했다. 2번 김익순은 김시대 재상이 드러나서 재산 몰수된 게 아니고 지가 잘못한 거지. 그래서 2번도 틀렸죠. 그 다음 이후 김병헌은 대역죄로 사형당한 인물의 후손이라는 오명을 쓰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그가 당대의 주류 세력과 관계를 맺지 못한 것도 이때분이었다. 몇 번 이야기야? 4번 이야기죠. 4번은 확실히 맞는 겁니다. 답 4번입니다. 3번 기억에 해당하는 사례인데요. 품사의 통용이 나오고 동의미 현상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품사의 통용에 대해서 정확히 알거나 동의미 현상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었다면 풀 수 있는 거고, 둘 다 모르면 풀 수가 없어요. 이걸 어떻게 해서 풀 수 있을까? 못 풀죠. 1번 앞에 비교적이냐 뒤에 비교적이냐 전혀 다른 뜻은 아니지. 의미는 비슷하지. 근데 앞에 비교적은 뭘 꾸몄나? 비교적 관점 꾸몄잖아. 이게 관형사야. 근데 뒤에 거는 비교적 편리하다죠. 그럼 뭐야? 부사죠. 뜻은 비슷한 뜻인데 품사만 달라. 품사의 통용입니다. 2번 내가 언니보다 키가 더 크다. 빅이지 빅. 형용사입니다. 이번 여름에는 비가 와서 마당이 불이 잘 큰다. 성장하다니까 뭐야? 동사죠. 뜻은 비슷한데 품사가 어째 완전히 달라. 품사의 통용입니다. 3번 오늘이 이라는 조사가 붙었어요. 그럼 오늘은 체험 명사죠. 저 뒤에 오늘 가다. 오늘 갈 것이다. 용언을 꾸몄으니까 부사지. 뜻은 비슷한데 품사만 달랐어. 명사와 부사로. 품사의 통용입니다. 근데 4번을 보면 나는 어제 모자를 쓰다. 모자를 쓴다죠. 모자를 쓰고 있다지. 동사입니다. 마지막 또 형님은 시를 쓴다. 시를 쓴다. 시를 쓰고 있다. 동사지. 품사는 똑같아요. 품사가 통용이 될 수가 없죠. 뜻만 완전히 달라요. 모자를 쓰는 건 뒤집어 쓰는 거지. 편지를 쓰는 건, 시를 쓰는 건 글씨를 쓰는 거잖아. 완전히 다른 말이죠.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4번만 동의미어가 되겠죠. 이거는 문법 지식을 알고 있어야 되고, 이걸 지식을 모르고 그 지문을 다 읽으면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그렇죠? 원래 시간 잡아먹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4번입니다. 원래 이 4번의 핵심은 어떤 문제점과 해결 방안이 나오면 그 하나씩 대응되면 되잖아. 근데 맞았어 안 맞았어? 다 맞았어요. 해결 방안들이. 이게 제작 현황과 정책 지원 방안이 다 맞습니다. 근데 안 맞는 게 뭐냐면 4번인데 지침을 봐봐. 지침은 결론은 기대 효과와 향후 과제의 순서대로 제시하라고 했어요. 그럼 두 개가 나와야지. 기대 효과 하나, 향후 과제 하나가 나와야 돼. 그럼 4장 결론 봐봐. 1번과 2번이 나왔어. 2번을 봐봐. 현장 적용을 위한 정책 실행의 단계적 평가 및 개선? 단계적 평가를 해야 되고 개선해야 돼. 이게 향후 과제잖아. 그러면 그 앞에 1번의 라인은 뭐가 나와야 돼? 기대 효과가 나와야 돼. 그걸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어떤 효과가 기대된다. 기대되는 효과가 나와야 돼요. 근데 4번 라를 보면 친환경 방송 제작을 위한 세부 지침과 인력 채용 방안 제시?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해결 방안에 가까운 것이지 과제에 가까운 것이 기대 효과가 아니죠. 그래서 4번이 적절치 않다. 답 4번이었습니다. 이것도 꽤나
좀 난해했습니다. 왜? 기준은 항상 원인과 해결 방법만 물어봤는데 딱 맞았잖아. 그죠? 5번입니다. 자, 5번을 보면 자연 면역과 획득 면역 두 개가 있네. 그럼 두 개가 차이가 있다는 거지. 어떤 차이가 있나 볼까요? 먼저 자연 면역이란 봐봐. 외부 이물질에 대해 내 몸이 태어날 때부터 지니게 될 저항 능력을 가리킨다. 자연 면역에서는 항원과 항체 사이 직접적인 1대1 대응 관계가 존재하는. 자, 기억을 선지 1번 그렇게 바꿨어. 그럼 바뀐 부분이 뭔가를 확인해야 돼요. 자, 바뀌기 전에 하고 바뀐 후 뭐가 바뀌었지? 1대1이냐 1대1이 아니냐 이거 아닌가? 이거죠. 1대1 반응이냐 아니냐. 뒤에를 읽어봐야지. 바로 뒤 문장 보세요. 외부에서 들어온 특정 항원에만 반응하는 유일항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야. 1대1이라는 거야 1대1 아니라는 거야. 1대1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1대1로 존재한다 그러면 안 된 거지. 안 고쳐야죠. 이렇게 보는 겁니다. 1번 맞는 말이고. 니온도 외부 미생물이 어떤 종류의 관계없이 태생한다라고 했는데 유일하게 반응해서 그 외에는 제거하지 않는다인지 그러면 모든 미생물을 외부 이물질로 제거한지 이것만 찾으면 되지. 그렇지 않나? 그럼 방금 뭐라겠죠? 특정 항원에만 반응한다겠어? 아니면 아니라겠어? 특정 항원이 아니라겠죠? 다 반응해야죠. 그래 안 그래? 다 반응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모두를 다 외부 물질로 제거하는 거 안 고쳐야 맞죠? 그래 안 그래? 그죠? 그 다음 문단. 특정 항원에만 반응하는 유일의 항체를 생산한 면역 반응을 획득 면역이라고 그래. 아, 특정 항원에만 반응한 것을 유일 항체를 획득 면역이라고 해. 그럼 획득 면역은 자연 면역과 반대네. 획득 면역에서는 자연 면역과 달리 항원의 종류와 무관하게 특정 항원에 대해 여러 종류의 항체가 발생한다. 뒤에 예를 보면 아까는 1대1이 아니라겠죠. 그러면 당연히 획득 면역에서는 1대1이야 아니야 돼? 1대1이야 되지. 그럼 그게 안 바꿔야 맞죠. 아니 바꿔야 맞구나. 바꿔야 특정 항원에서만 반응하니까. 그래 안 그래? 그 답이 3번인 겁니다. 마지막 리얼을 어떻게 바꿨지? 마지막 리얼이 좀 난해할 수 있거든. 시험 볼 때. 자, 바뀐 것을 봐보세요. 뭐가 바뀌었나? 항원, 수용체는 세포 표면을 뭐로 바꿨죠? 내부로 바꿨지. 그러면 그 앞에 문단 봐봐. 일례로 찾았죠. 비림프구의 세포 표면에는 그랬지. 근데 고친 표현은 세포 내부에 그랬죠.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표면이라고 했잖아. 내부로 가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래서 잘못 바꿨고 마지막에 그런 것들을 항체라고 불렀거든. 선지 마지막 아니 지문 마지막에. 근데 항체 의라고 하면 안 되죠. 항원 의라고 하고 있죠. 아니 항체 의라고 하고 있죠. 이해돼요? 그래서 안 바꾼 표현이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4번 선지가 난해했는데 안 바꿔야 되는 이유 알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 3번입니다. 6번도 어려웠습니다. 6번이 왜 어려웠냐? 2번과 3번 중에서 어렵게 만들었어요. 자, 일단은 쉬운 거 봐볼까? 가를 보면 픽셀 단위로 수치화된 이미지 데이터입니다. 그러면 가의 앞에는 픽셀 단위가 나와야지. 픽셀 단위 어디가 있어? 다가 있지. 그러면 다가 나오고 뭐가 나와야 돼? 가가 나와야 되겠죠. 여기까지 알겠죠? 그 다음에 가의 맨 뒤에 보세요. 이미지 때문에 하나의 픽셀에 대해 흑과 백이 0과 1 높이는 1비트로 하나의 픽셀에 대해서 1비트로 저장되어 있는 거야. 근데 남은 나 봐봐. 하지만 현재는 컴퓨터 비전 기술 발달하면서 하나의 픽셀에 여러 정보 색상이야. 아까는 하나의 픽셀에 1비트로 저장된다 있거든. 근데 라는 하나의 픽셀에 여러 정보를 담고 있지. 이게 하지만이 돼 안 돼? 되지 반대지. 그래서 라로 이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다 가라로 이어진 것이 2번과 3번이 다 맞거든요. 여기서 나의 위치가 핵심이었습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풀 수가 있는데요. 나의 위치가 자, 맨 앞으로 가냐 맨 뒤로 가냐인데 나의 위치가 맨 앞으로 가는 거하고 다의 위치가 맨 앞으로 가는 게 핵심이잖아. 그러면 나는 높은 해상도의 구현은 구체화되어 있고
다는 컴퓨터에서 이미지를 처리하기 위해서 넓게 썼지. 그럼 어떤 말이 시작될 때 구체화시켜서 시작해야 돼? 넓게 시작해야 돼? 넓게 시작해야 되죠. 그래서 3번이 답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논리적으로 한번 풀어봅시다. 아까 라 문단 맨 뒤에 봐봐. 라 문단 맨 뒤에 최근에는 높은 해상도를 구하는 게 그랬죠. 그래놓고 라 뒤에 뭐야? 라 문단 높은 해상도 구현은 이렇게 돼 있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라 문단이 라 뒤로 가야 된다라고 해서 답이 3번이 된 겁니다. 이 문단은요, 문단 순서는요, 얼핏 잘못하면 2번으로 고를 수가 있어요. 알겠네요? 선지 배열이 굉장히 까다롭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7, 8번입니다. 천상계와 지상계로 나누어진 영웅소설. 영웅소설은 천상계, 지상계로 나누구나. 그 문단 맨 바지 한번 보세요. 이런 구조를 뭐라 그랬어? 이원적 세계상. 천상계, 지상계로 나눈 것을 이원적 그루구나. 다시 맨 위에 천상계에서 나오지 영웅소설 그랬잖아. 그럼 7번 1번 영웅소설은 이원적 세계상을 잘 보시는 거 낫길래 맞아 안 맞아? 맞죠. 계속 읽어볼게요. 영웅소설 세계 구조에서 서사적으로 중요한 것은 지상계 1이지만 인과적 구조로는 봐봐. 천상계가 우위에 있다. 천상계의 의지나 그 대리자의 개입에 의해서 지상계의 서사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오, 천상계의 의지나 대리자의 개입에 의해서 지상계의 서사가 결정되네. 몇 번 이야기야? 3번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 반면에 판소리계 소설의 세계상은 대체로 이론적이고 경험적이야. 판소리계는 경험적이구나. 몇 번 이야기야? 2번 이야기입니다. 맨 마지막 볼까요? 맨 마지막 밑에 두 번째 줄. 배부장의 욕망과 봉변, 장기의 죽음 등은 그다음 보세요. 초월적 세계의 의지나 그 대리자 개입이 없이 그랬죠. 초월적 세계의 의지나 대리자 개입이 없어. 판소리계 소설에서는. 근데 4번 영웅소설에 비해 판소리계 소설에서는 초월적 세계가 아니죠. 그래서 4번은 틀린 말입니다. 자, 8번을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고 쉽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 일어나다거든요. 주어가 뭐야? 주어. 천상계가 일어나, 사건이 일어나.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에요.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지상에서 일어난다. 자, 일어났는데 어디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필수 부사가 아니에요. 이해된가? 한 자리 소설을 했어요. 그래서 한 자리 소설 중에서 사건이 일어난다면 천상계가 일어난 게 아니고 사건이 일어나는 거야. 일어나는 사건이니까요. 알겠죠? 사건이 일어나는 거, 발생하는 이죠. 사건이 발생하는 일 찾아야 돼요. 2번은 뭐야? 기상하다지. 2번은. 3번은 뭐야? 3번이 기상이고 2번은 뭐야? 꺼진 것이 발화하는 것이 다시 일어난 거지. 꺼졌던 것이, 약했던 것이 용성화된 거지. 문제는 1번 4번인데 물보라가 뽀얗게 일어난 것은 원래 물보라가 있었거든. 더 커지는 거야. 부풀어 오르다 뜻이에요. 사건이 일어난 게 아니고 사건이 일어난 것은 4번 싸움이 일어난 거죠.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9번 볼까요? 자, 9번은 기화를 봅시다. 첫 번째는 영희가 친구 혹은 누구야? 선생님을 만났다면 영희는 뭐 하는 거야? 커피를 마신 거죠. 요거 했다면 요거 한 겁니다. 두 번째는 뭐죠? 영희는 친구 혹은 뭘 만났어? 선배를 만난 겁니다. 마지막 영희는 커피를 마신 적이 없다. 낫커피죠. 이거 해가지고 푸는 거죠. 낫커피야. 그러면 요거를 대우로 바꾸면 되겠네? 대우로 바꿔볼까요? 뭐야? 낫커피면 낫커피는 뭐야? 요거를 부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럼 뭐죠? 낫 친구 and 낫 선생님. 그러면 낫커피였네? 그러면 요것도 되고 요것도 하는 거야. 근데 요거 볼까요?
요거 이거나 요거야. 근데 요것이 낫이야. 이걸 안 했어. 그럼 반드시 얘는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는 거죠. O일 때는 A 또는 B일 때는 A를 안 하면 반드시 B를 해야 되잖아. 그래서 선배를 만난 것이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무슨 알겠죠? 10번 11번입니다. 10번 11번이 문학 같은데 문학이 아닌 독해지. 그죠?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 보면 배따라기는 배따라기가 표준어를 사용했다고 했어요? 자, 첫 번째 문단 보세요. 첫 번째 문단 보면 배따라기 표준어야 사투리야? 첫 번째 문단 보면 다섯 번째 줄 보고 있나? 설명 안 해야 딴 시간 해야 되는데 배따라기에서 표준어 썼다고 해서 사투리 썼다고 했어. 사투리 썼다고 했죠. 답이 1번 틀린 거야. 충충 돌아 대답도 안 하고 시험지는 보고 있어. 뭐 2번 무정의는 근대적 가치 실현과 관련된 작가의 의도가 담겨 있다. 두 번째 문단에 보면 나와 있는 말이죠. 답 2번입니다. 세 번째 토지는 서의 사투리를 통해 마지막 문단 보면 서의는 사투리 안 쓴다고 했거든요. 틀렸고요. 4번 작품의 리얼티를 기준할 때 무정의 배달을 뛰어나다 리얼티를 쓰려면 사투리 쓰는 거 아닌가? 그죠? 첫째 문단에서 그 아니라 있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1번 출신지와 작중 배경에 맞는 사투리야. 근데 영합하다? 영합하다는 굉장히 나쁜 말이죠. 부정적인 단어죠. 권력에 영합하여, 여당에 영합하여, 뭐 기득권을 노린다. 여당 기득권층에 영합해 가지고 권력에 영합해서 사사로운 이익을 찾는 이렇게 어디에 뭐 빌붙어 가지고 이익을 꾀하는 거, 아첨하는 거 이게 영합하다죠. 그러니까 이거 아무 상관이 없는 말이죠. 그러니까 배경에 맞으려면 배경에 부합하다 이걸 찾아야죠. 부합하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1번 틀렸습니다. 니은은 뭐야? 가치를 나타내다, 가치를 표상하다 맞죠? 디귿 신봉자에 쓰면 떠올린다, 상기한다 맞고 리을 마지막 성격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명확하게 분명하게 보여준다 맞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2번 13번입니다. 윗글에 출안으로 적절한 걸 골라라 했는데 1번 사회주의에서는 유통의 승산이 중요하다. 1번을 보면 두 번째 문단 보면 오히려 자본주의에서는 상인이 최고이고 사회주의는 공짜가 최고야. 그러니까 공직자가 최고이기 때문에 유통이 중요한 것은 오히려 사회주의가 아니고 자본주의 확률이 큰 것이고 1번은 알 수가 없죠. 2번 상품이 존재한다는 것은 시장이 형성됐다는 거다. 자, 세 번째 문단에 보면 상품은 그것이 판매될 수 있는 시장을 전제로 생각하기 때문에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면 상품도 존재할 수 없다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상품이 존재한다는 것은 시장이 형성됐다는 말과 같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서 2번은 맞는 말입니다. 12번은 3번에 보면 자본주의가 성숙할수록 제조 유통 이윤차이가 줄어든다. 맨 마지막 문단 보면 이윤차이가 커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틀린 말이고요. 4번 중세 상인들은 나왔는데 중세 상인이 셋째 문단에 잠깐 나와 있거든. 셋째 문단 두 번째 줄에 중세 상인들의 물건을 시장에 팔아 이윤을 얻기 위해 숭업자들을 조직하여 그들에게 자본 도구를 빌려주고 대신 생산했거든. 그러니까 중세 상인들이 손수 생산했단 말은 틀린 말이죠. 그래서 4번도 틀린 말. 답은 2번입니다. 13번 문맥상 의미가 나머지와 다른 것. 위에 보면 재화하고 상품의 차이죠. 쓰려고 소비를 목적으로 한 것은 재화라겠고 판매 목적이면 상품이라겠거든. 1번 물건은 뭐야?
싸게 서 비싸게 판다고 했으니까 상품이죠. 2번도 상품이고 니은도. 디귿 볼까요? 집에서 쓰기에 만든 의자입니다. 판매 목적이 아니죠. 이거는 뭐야? 재화에 해당하는 거죠. 답 3번입니다. 14번 다음으로 추론한 내용을 물어봤는데 추론인데 모든 기호는 정보성 즉 의미가 있다. 모든 기호에는 정보성 즉 의미가 있다. 정보성과 의미를 같은 말 취급했죠. 다시 말해 정보성은 기호가 가진 필수조건이야. 그런데 기호에는 정보성뿐 아니라 의사소통 기능을 가지고 있다. 즉 기호는 정보성만 가진 기호. 정보성만 가진 기호. 그냥 뭐만 있는 의미만 가진 기호. 의미만 가진 기호가 있고 정보성도 가진 의사소통. 정보성도 가진 플러스 무슨 기호? 의사소통. 의사소통적 기호로 구분된다. 그러니까 의미만 있는 게 있고 의미 플러스 의사소통 기능까지 한 것이 두 개가 있다라는 겁니다. 가령 해놓고 가령 개나리가 피는 것은 봄이 왔다는 신호, 낙엽이 비치는 것은 가을이 왔으면 의미해. 일단 정보는 있지. 자, 이게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계절을 알리기 위해서 피고 지는 게 아니야. 의사소통 목적은 아니라는 거지. 때문에 그러한 봐봐. 자연적 기호들은 의사소통이 볼 수 없다. 자연적 기호, 자연현상은 의미만 있지 의사소통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자연적 기호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모든 기호를 통틀어 맨 마지막 문장. 인간의 언어는 가장 복잡하고 체계적인 관습적 기호이며 의사소통 기호이다. 의사소통 기호는 뭐야? 관습적 기호구나. (1번) 전중 중에 군대에서 사용하는 거야. 자율적이야 의사소통이야? 의사소통이지. 의사소통이 무슨 적 기호야? 관습적 기호. 맞죠? (2번) 일기호에서 흐릴 날씨를 표시하는 구름 모양이야. 자연이 아니면 일부러 관습적으로 만든 거야. 만들었지 의사소통하려고. 의사소통을 하려니까 자연적 기호가 아니고 뭐라고 해야 돼? 관습적 기호죠. 답이 2번입니다. 2번 틀렸죠. 3번 특정 질병이 걸렸다. 얼굴색이야. 자연현상이지. 정보성만 가졌지. 4번 이웃말과 구별하기 위해서 일부러 의사소통하려고. 의사소통 기호죠. 답은 2번입니다. 15번입니다. 가에 들어갈 말을 찾으려면 앞에를 봐야 돼요. 왜? 뒤에는 문단이 밖에서 한 편 그랬잖아. 그럼 가의 앞에를 보면 너의 글은 인상적이야. 앞으로 좋은 작품을 쓸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말을 봐봐. 누군가에 들었을 때 봐봐. 그 사람이 나에게 중요하다면 그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라면 그 평가는 자아 개념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거야. 중요하다면. 그런 범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는 부모, 친구, 선생님들 중요한 사람이야. 나에게 그 사람들의 말은 기억을 중요한 사람이지. 그냥 몇 번이야? 2번 아니면 4번이죠. 그 다음 한편 타인에게 영향을 받는 자아를 설명하는 개념 중에는 나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개념에 따르면 우리는 타인과 상호작용 과정에서 나라는 게 있는데 봐봐. 단순히 타인을 모범으로 따라하거나 타인의 훈육을 통해 자연에서 보다는 타인을 따라하기보다는이지. 따라하는 건 아니야. 따라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2번 3번처럼 타인을 따르는 자아가 아니라고. 그러기보다는 뭐야? 타인에게 비치는 나의 모습 상상 비춰지는 나의 모습을 보는 거야. 거울에 비치는 자. 다 몇 번이야? 그래서 4번입니다. 16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16번을 보시면 기호화를 하면 마라톤을 하면 뭐야? 모두 식단이거나 뭐야? 근력이죠. 그죠? 자, 두 번째는
근력하는 사람도 모두 건강하다. 모두니까 근력이면 건강하다. 자, 추가해야 될 거니까 뭐가 빠졌다는 겁니다. 결론 마라톤 하는 사람도 모두 건강하다. 결론이 뭐야? 마라톤 하는 사람 모두 건강하다. 자, 이거 보시면 생활된 전에 살려면 결론의 주어를 똑같이 매기정으로 맞춰야지. 여기 있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 아닌가? 그러면 답은 뭐야? 식단 또는 근력이면 항상 뭐라는 거야? 건강. 얘가 답이죠. 식단이거나 근력이면 건강이다. 그걸 찾아야 돼요. 그게 있어 없어? 없어. 자, 그러면 요걸 응용해 봐라는 거야. 이거나 A거나 B면 요거 C야. 근데 여기서는 뭐야? 근력이면 항상 건강하대. 요거이면. 그러면 추가할 건 뭐야? 요거이어도 건강하다가 들어가야죠. 아니, 항상 A면 얘래. 근데 얘 A거나 B면 요거니까 요거이면 요거니까 A면 B다가 나와야죠. 그러면 식단이면 항상 건강하다. 답이 2번이 들어가야 되겠죠. 17번입니다. 분석한 내용인데 17번 보면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이거거든. 동의한다. 자, 갑이라는 사람 의견과 을이라는 사람 의견과 병이라는 사람 의견을 한 번씩 봐야 됩니다. 갑은 뭐야? 언어는 인간의 지각과 사고 생각을 결정한다는 거야. 언어가 뭐를 지각, 사고, 세계관을 결정한다는 거야. 무슨 논이야? 언어 이론. 을은 나는 동의할 수 없어. 반대네. 동의할 수 없어. 언어는 인간의 사고를 표현하는 도구에 불과해서 사고가 언어에 영향을 미친다. 사고가 언어를 결정한대. 영향을 미친대. 사고 이론이죠. 병이 그래? 네 말도 맞지. 그 말은 그렇긴 하지. 그 말 누구야? 을과 을의 말도 찬성. 을 말도 동의했지. 그렇긴 하지. 사고의 깊이가 깊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구사하는 언어 수준이 높아. 하지만 나는 언어가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동의해. 그럼 누구도 동의해? 갑도 동의해. 정확히 말하면 갑도 동의, 을도 동의. 그렇잖아. 그죠? 마지막 넘겨서 마지막 평 봐봐. 평. 마지막 평. 나는 언어와 사고 관계가 어느 한쪽에 일방적인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서로 이 사람은 서로 영향력을 끼친대. 언어가 결정할 수도 있고 사고가 결정할 수도 있고 영향을 끼친대. 이게 둘 다 동의하고 서로 영향을 끼친대. 이렇게 끝났습니다. 1번. 언어와 사고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은 누구 의견이야? 병 의견 아닌가? 그지? 갑과 을은 동의하지 않지만 병은 동의한다. 맞아 안 맞아? 맞죠? 2번. 사고가 언어에 영향을 미친다. 사고 언어에 뭐야? 누구 생각이야? 을 생각이지. 근데 갑은 동의해, 을은 동의하지 않다. 아니죠. 을이 동의하고 갑이 동의하지 않지. 2번 틀렸습니다. 3번. 언어가 다르면 세계를 다르게 인식한다? 그럼 누구 의견이야? 갑 의견이지. 그러면 갑은 동의하는 거지. 근데 누구도 동의해? 병도 갑 의견 동의했으면 병도 동의하겠지. 4번. 사고의 차이가 언어 차이를 난다? 사고가 중요한 거지. 을이 동의하지. 그지? 누구도 동의해. 병도 동의하겠지. 맞는 말입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8번입니다. 18번은 여기다 써볼까요? 지우고 다시 쓸게요. 자, 18번을 보시면 다음 대는 평가야. 강화한다, 약화한다 그랬죠. 그 사람 주장이 맞으면 강화하는 거고 그 사람 주장에 반박하면 약화하는 겁니다. 그 사람 주장을 찾아야 돼요. 이게 문법이 절반 섞여 있어요. 독해 문제인데 이 문제를 두고 어떤 강사는 문법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나는 이거를 독해로 봤어요. 그런데 문법 지식이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긴 합니다. 자,
지금 강하나 약한다니까 갑의 의견, 을의 의견, 병의 의견을 봐야지. 갑 볼까요? 갑. 친구에게 병 없네? 갑과 을 두 명밖에 없네. 쏘리. 갑 친구에게 보내는 감사 메일에 건강하기를 기원하는 의미로 건강해라고 적었는데 딴 친구가 그건 잘못된 표현이니까 쓰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 왜 널리 쓰는 표현인데 안 쓰면 안 돼? 라는 거야. 그럼 여기까지만 봐서는 갑은 널리 쓰이면 써도 되는 거지 왜 안 돼? 이 정도지? 이 정도잖아. 을을 볼까요? 을. 자, 을이 중요한데. 문법 규범에 어긋난 편이 자주 쓰인다는 이유로 문법 규범을 쓰면 안 돼 그랬고 예를 들었고 맨 마지막 마찬가지로 어휘도 사람이 자주 쓴다고 해서 비표준어가 표준어되는 건 아니야. 그러면 문법 어긋난 편 쓰면 돼 안 돼? 안 돼. 규범 어긋난 표현을 쓰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야. 이 사람은 규범에 어긋난 표현을 쓰면 안 돼. 자주 쓴다 하더라도 잘못됐어 라고 했어. 얘가 왜 쓰면 안 돼 했더니 다시 갑이 뭐라고 했나 보세요. 갑이 규범 문법 규범 맞게 쓰거나 표준어로 사용한 것은 권장돼야 돼. 옳지만 문법 규범에 맞지 않거나 비표준어로 해서 사용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 맨 마지막 건강해라 안 맞아도 널리 쓰는 점에서 사용에 문제가 없어. 그 말은 갑은 규범에 어긋나더라도 뭐하면 널리 쓰이면 문제가 없다. 널리 쓰이면 문제가 없다. 이런 거 아니야? 달라졌지 완전히. 기억. 쓰여지다, 잊혀지다 같은 이중피동은 맞는 말 틀린 말? 틀린 말이야. 사람들이 널리 쓰이는 표현이지만 규범에 맞지 않으니까 사용하지 않아야 돼. 누구 의견이야? 을 의견이잖아. 을의 의견을 강화하는 거지. 근데 갑을 모두 강화해? 아니죠. 을만 강화하죠. 니은 명령 뭐 행복해라 틀린 말이야. 무규정에 맞지 않지만 상대방이 행복하게 바라는 기원의 의미로 널리 쓰기 때문에 써도 된다? 누구 입장이야? 갑 입장이지. 아니, 갑 입장이지. 그럼 갑을 강화해. 근데 갑을 약화한다겠지. 또 틀렸어요. 디귿 언중이 비표준어 맨날을 자주 사용하는 형식에 따라 표준어 만나고 맨날 원래 맨날이 표준어 아닌데 맨날 뒤 표준어로 됐어. 많이 쓰니까 그럼 누구 의견이지? 갑 의견에 맞아버리지. 그러니까 을의 입장을 강화한다가 되겠죠. 그래 안 그래? 그지? 틀렸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아니 안 쓰던 말을 썼으니까 갑의 입장을 강화 나오지. 그냥 을을 약화한다는 것은 맞아 안 맞아? 맞는 말이네. 내가 말 잘못했죠. 너희는 잘하더니 잘못해 가만히 있잖아. 다시 디귿은 갑의 입장을 강화한다고. 이게 을을 약화하는 게 맞지. 디귿이 맞는 말입니다. 19번 가에 들어간 말인데 갑 안 읽고 을만 읽어도 돼요. 을만 읽어도 돼. 모든 사람이 죽는다고 죽는 것이 모두 사람인 건 아니잖아. 네가 공무원이 아닌 모든 사람은 그 뭐야? 나 공무원 모두는 공연에서 사명감 의무가 없다. 낫 그랬지. 이 말을 주장하려면 뭐가 참여해야 돼? 똑같은 말. 대우가 참여해야 돼. 뭐야? 사명감 의무가 있다면 뭐야? 이게 참여해야 되겠잖아. 대우 명제. 그죠? 그럼 다 몇 번이야? 3번이 맞는 거죠. 20번입니다. 다음 그런 논지를 약화한다. 이 사람 주장을 찾아 약화하니까 반박하는 걸 찾으라는 거야. 반박하는 걸 찾으라는 겁니다. 글을 읽어봤더니 인공일방지능 개발을 이 사람은 허용해 막아야 된다고 생각해.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 맨 마지막 보세요. 마지막 문장. 인간의 본질적 가치는 어떠한 경우에도 훼손돼서는 안 되니까 인공일반지능 개발은 허용될 수 없다라고 말했어.
그럼 이 사람 의견을 반박하려면 인공 일반 지능 개발을 해야 된다는 거야. 나쁜 게 아니라는 것이 나와야지. 1번 인공 일반 지능 수준에 미치 못하는 특정 분야와 특화된 인공지능 프로그램만으로도 저 뒤에 일자리 고소해감 느껴. 안 좋은 거지. 그럼 이 사람 의견에 맞아 안 맞아? 맞는 거지. 이 사람 의견을 강화하는 거지. 2번 인공지능 연구로 맨 뒤에 인공지능 개발 연구를 멈춰 한다고 주장해. 그럼 이 사람 의견에 맞는 거지. 강화하는 거야. 3번 현재 상용화되고 있는 대화형 인공지능은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에게 위안을 준대. 사람들이 본인적 가치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 입증된대. 이 사람 생각에 반대하는 거지. 답이 3번입니다. 4번은 유관학회 기관 전문가들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인공 일반지능 개발이 인간의 본적 가치를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 그 사람들이 많아. 그럼 이 사람 의견에 맞아 안 맞아? 맞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 의견에 강화하는 거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하면 국가직 국어시험보다는 좀 어려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내년 시험을 대비를 한다면 시간 단축이 큰 핵심이다. 그러려면 논리를 빨리 풀어야 된다. 문법 문제를 빨리 풀어야 돼. 이거를 독해로 다 읽고 풀면 너무나 시간 걸린다. 이 5문제를 빨리 풀어야, 그리고 어휘는 빨리 풀 수 있죠. 지켜면서 이걸 빨리 풀어야 독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그래야 천천히 생각할 수 있고 제대로 풀 수가 있다. 그래서 시간 단축과 싸우려면 논리한 기본 지식, 그 다음에 문법 지식이 꼭 필요하고, 독해가 가장 중요한데 독해를 하려면 두뇌가 하루 이틀 만에 다시 영특하게 돌아오지는 않아요. 많은 문제, 추론 문제, 내용 일치 문제, 문단의 순서, 뭐 비판력, 강화, 약화, 개어쓰기, 이런 것들을 종류별로 막 많은 문제를 풀어봐야 돼요. 많은 문제를 풀어오면 드디어 뇌가 빨리빨리 돌아가요. 이제 턱걸이를 하나도 못했던 사람이 어떻게 3개월 만에 턱걸이 10개를 하겠어. 근데 1년 동안 꾸준히 하면 될 수도 있죠. 뇌도 마찬가지예요. 굳어가지고 독해를 못해. 꾸준히 문제 풀어가지고 돌려줘야 돼요. 그리고 왜 틀렸는지, 그리고 문제를 풀더라도 제대로 된 문제를 풀어야 되죠. 그래서 이론반 수업도 또 다시 들으면서 배운 지식과 함께 특강을 통해서 이론 문제를 꾸준히 해줘야 된다. 안 그러면 제 시간에 못 볼 뿐더러 고득점이 안 나온다. 알겠죠? 그리고 못 봤더라도 다음에 또 잘 보면 되니까. 알겠죠? 해설 여기서 마칠게요. 고생했습니다.